스마트 소설 이건숙. 어머니를 팝니다. 부활절 아침 예쁘게 장식한 달걀을 받고 유치부에 다니는 딸 유나가 좋다고 팔딱거린다. 유치부 교사로는 나이가 60대인 유나의 선생님은 아이들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았는데 이상하리 많지 그림 재주도 있고 유치부 교사의 특기인 율동도 잘해서 인기가 많았다. 아내는 특별히 그 선생을 좋아하는 게 아마도 그녀에게서 친정어머니를 느끼는 모양이다. 여보, 오는 화요일 공휴일 점심에 선생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지요. 그래야 유나도 교회에 더 정이 들 것 아니요. 잊지 말고 지금 당신이 만나서 아주 약속을 잡아요. 아내는 유나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보내고 교실 정리를 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가더니 조금 실쭉해서 돌아왔다. 곁에 선 유나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울음이 터지기 직전이다. 왜 그러니 유나야? 아내는 딸의 반응에 시무룩해서 말을 아낀다. 선생님은 그날이 한식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벌초하고 성묘하러 가는 날이래요. 유나는 차에 타서 아예 엉엉 소리내서 울어댄다. 그러더니 운전하고 있는 내 등을 작은 주먹으로 앙팡지게 때리면서 야단을 한다. 우린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 다른 아이들은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선물을 받고 자랑도 하는데 왜 우린 없냐고. 우리 부부는 입을 꾹 다물고 침울해졌다. 둘이 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자수성가에 이 자리까지 온 걸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일생 부모가 없다는 것은 가슴에 푸른 멍을 안겨주었다. 모두 음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집으로 와서 아내는 점심을 차린다고 부엌으로 횡하니 들어가고 화가 잔뜩 난 유나는 자기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어져 누워버렸다. 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어제 토요일에 온 신문을 펼쳤다. 우연히 신문 광고란에 눈이 멎었다. 아주 큰 지면을 할애한 광고의 내용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어머니를 1,000,000원에 팝니다. 세상에 어머니를 판다니 이게 무슨 소리지? 꽤 큰 글자로 쓰고는 그 밑에 자잘한 글씨로 내용이 나왔다. 제 어머니는 중풍에 걸려 왼쪽 반신을 쓰지 못합니다. 딸인 제가 5년을 돌봤는데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1,000,000원 받고 팔겠습니다. 그 밑에 연락 전화번호가 있었다. 나는 그 번호를 잽싸게 종이 쪽에 옮겨 적고는 점심을 먹은 뒤에 아내에게 말했다. 유나를 위해 할머니를 한번 삽시다. 우리도 부모 사랑을 못 받았으니 어머니를 사서 모시고 싶군. 뉴스에 상가 건물 가진 90살 넘은 어머니를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모시고 가서 무인도에 버려 굶어 죽기 직전 낚시꾼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를 버려요? 나는 어머니를 1,000,000원에 판다는 광고지 내용을 아내에게 설명하자 아내도 잔잔하게 웃더니 고개를 가만히 끄덕거리면서 소곤거렸다. 고려장 치르는 자식보다 낫군요. 아마 너무 가난한 데다 아픈 어머니 모시다가 1,000,000원 빚을 진 모양이군요. 몰래 내다버리는 자식들보다 솔직해서 마음이 놓이네요. 중풍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손발이 되어서 도와드리면 우리와 10년을 사실 것 아닙니까? 저도 어머니라고 부를 분을 집에 모시고 싶어요. 돌아가신 뒤에 산소가 있으면 유나랑 우리 부부가 벌초도 하고 성묘하러 갈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부부는 밤새워 계획을 세웠다. 24평의 작은 아파트에 방이 둘뿐인데 어디에 모실 것이냐가 문제였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너에게 할머니가 시골에 살아계셔. 그런데 방이 없어 못 모시고 있단다. 그러자 유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손뼉을 치면서 소리쳤다. 내가 할머니하고 한 방을 쓰면 되잖아. 사실 나 혼자 자는 게 가끔 무서웠는데 할머니 오시면 너무 좋다. 그런데 할머니가 한쪽 다리와 팔을 못 써서 부축해드려야 해. 걱정하지 마. 내가 할머니 도와줄 수 있어. 할머니를 도와주자면 밥을 많이 먹고 튼튼해야 한다면서 유나는 아침에 준 밥 한 공기를 거뜬하게 먹고는 너무 좋아 팔딱팔딱 뛰었다.
우리 부부는 은행에 붓고 있던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광고지의 번호로 전화를 넣었다. 광고를 낸 딸인지 다정하게 전화를 받았다. 광고를 보고 전화합니다. 저희 부부가 할머니를 사고 싶어요. 줄 저쪽에선 잠시 침묵한다. 그러면 그렇지. 귀한 부모를 어찌 판다고 할 수 있겠어? 긴장한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한참 뜸을 들이더니 줄 저쪽에서 멈칫거리면서 말을 더듬는다. 지금까지 수없이 받은 많은 전화는 현대판 고려장이냐고 항의하고 욕을 하고 버리면서 돈까지 받느냐고 난리인데 정말 제 어머니를 사시겠습니까? 네, 저희 부부는 고아원에서 자라 부모가 없이 커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돈도 적금을 깨고 마련했으니 꼭 어머니를 사고 싶어요. 저희에게 파세요. 제 딸이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난리예요. 중풍 환자인데 그것도 괜찮아요? 저희가 정성껏 돌보면 되지요. 우리 가정에 신상 명세서를 주고 열흘간의 오랜 협상 끝에 간신히 조서를 받아든 우리 부부는 택시를 타고 조서지를 기사에게 내밀었다. 그는 조서를 내비에 찍어놓고는 강북 쪽으로 차를 몰았다. 도심지를 지나 부자들이 사는 으리으리한 번쩍하는 대궐 같은 집들이 모여 앉은 부촌으로 택시가 들어간다. 우리 부부는 얼떨떨해서 기사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고 가는가 걱정이 되었다. 어머니를 팔려고 하는 정도라면 가난해서 견디지 못하고 파는 것일 터인데 이런 부자들이 사는 곳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괜히 택시비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여자가 우리를 속이고 장난질하는 것일까 하고 머리를 갸웃거렸다. 기사는 엄청나게 대문이 크고 감나가는 정원수들이 담 위로 삐죽삐죽 얼굴을 내민 집 앞에 우리를 내려주었다. 여보, 이상해요. 그 여자 우리 갖고 노는 모양이야. 어떻게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어머니를 1,000만 원 받고 팔겠어요? 그냥 돌아갑시다. 그래도 한번 초인종 눌러보고 가자고 나는 깊게 3번 눌렀다. 문이 벌컥 열렸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 정원이 깔린 정원에 비싼 오송을 심은 현관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주눅이 든 우리 부부는 멈칫거리면서 되돌아 나가려 하는데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인이 나와 우리를 안으로 인도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어 소나무가 타는 은은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거실 안락 의자에 무릎 위에 담요를 덮은 여인의 백발머리가 보였다. 우리 부부는 기가 죽어 둘레둘레 집안을 보면서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지도 못하고 엉거 주춤 한켠에 서 있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광고를 보고 전화하신 분들이지요? 네, 어머니를 사러 왔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입니다. 따뜻한 인삼차와 다거가 나오고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했다. 뜨거운 차가 들어가니 마음이 살살 가라앉기 시작해서 우리 부부는 놀란 눈으로 그 할머니의 입을 주시하면서 안쪽을 기웃거렸다. 중풍에 걸린 할머니를 만나려고 아내는 아예 그녀가 누워있는 방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족이 없어요 해서 자식을 사려고 광고를 냈지요. 돈까지 아끼지 않고 어머니를 살 사람이 진짜 자식이라고 전 믿어요. 유나를 데리고 어서 이 집으로 이사해서 내 아들, 딸 그리고 손녀가 돼주어요. 우리 부부는 정신이 얼얼해서 도깨비에 홀렸나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이마를 주먹으로 팡팡 때리기도 했다.